앞에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하면서 전이금속 원소는 3족에서 12족까지의 원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을 배우는 정도라면은요, 여기 란탄족 계열이라든지 악티늄족 계열까지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 이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적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4주기 전이금속 원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일반화학 계통에서의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4주기, 5주기, 6주기, 그리고 7주기 전이금속 원소들 모두 3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족까지? 12족까지의 원소. 전이금속 원소는 전이원소라고 하는데 모두 금속이기 때문에 전이금속 원소라고 하죠. 3족에서 12족까지의 원소가 전이원소, 전이금속 원소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주기 전이금속 원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4주기 전이금속 원소는 21번 스칸듐, 22번 티타늄, 23번 바나듐, 24번 크롬, 그리고 망간,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아연이 30번 원소죠. 21번 스칸듐부터 시작해서 30번 아연까지의 원소가 4주기 전이금속 원소입니다. 자, 4주기 전이금속 원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전형 원소, 추적 원소 볼까요? 19번 포타슘하고 20번 칼슘, 포타슘은 다른 말로 칼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저것들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 자, 이 칼륨이라고 하는 원소는 19번 원소예요. 중성 원자 상태에서 전자수 몇 개? 19개가 있죠. 18번째 전자까지는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전자가 어디부터 채워지냐면은 3D가 아니고 4s 오비탈에 먼저 채워지죠. 그래서 4s 오비탈에 전자 한 개 채워졌어요. 3D 오비탈에 전자 없습니다. 20번 원소인 칼슘 같은 경우 전자수가 20개죠.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아요. 19번째, 20번째 전자가 3D가 아닌 4s 오비탈에 먼저 채워지죠. 이렇게 해서 3D 오비탈에 아직 전자가 없고 4s 오비탈까지만 전자가 있습니다. 이까지가 4주기 앞쪽에 있는 1족, 2족의 전용 원소, 추적 원소죠. 이제 4주기 전이금속 원소 21번 스칸듐입니다. 21번 스칸듐이고 스칸듐의 경우도 전자수가 중성 원자 상태에서 21개인데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고, 자, 3D에 먼저 채워집니까? 4S에 먼저 채워집니까? 4S에 먼저 채워지죠. 그래서 4S 오비탈에 전자 2개, 그리고 21번째 전자가 3D 오비탈에 1개 채워집니다. 자, 3D 오비탈에 전자가 부분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저걸 우리가 전이금속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쭉 가서 30번 원소 아연. 아연의 경우도 전자수가 중성 원자 상태에서 30개인데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과 같죠. 4s 오비탈의 전자가 19번째, 20번째 전자 채워져서 이제 10개 전자만 3d 오비탈에 채워지는데 3d 오비탈은 자기 양자수를 고려하면 총 5개예요. 훈특이지에도 홀 전자 상태로 먼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쌍으로 채워져서 전자 쌍만 3d 오비탈의 5쌍이죠. 그래서 3d 오비탈의 마지막 21번째부터 30번째 전자가 채워졌습니다. 그때 4주기 전이금속 원소에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소가 있었어요. 24번 크롬과 29번 쿨이죠. 이 4주기 전이금속 원소에서 보면은 21번부터 30번까지 모두 4s 오비탈에 먼저 채워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s 오비탈의 전자가 다 2개예요. 주양자수가 3보다는 주양자수가 4가 더 크죠. 주양자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원자가 전자 껍질이라고 거기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 전자.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2개인데 여기 24번 크롬과 29번 쿠리는요. 4s 오비탈에 2개 그리고 전자 채워지는 게 아니고 4s 오비탈의 전자 모두 몇 개씩입니까? 1개씩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크롬은 3d 오비탈에 또 홀 전자가 존재하면서 5개. 구리 같은 경우는 3d 오비탈에 전자가 모두 쌍으로 존재하면서 10개. 그래서 크롬 같으면은 중성 원자 상태에서 4s 오비탈과 3d 오비탈 전체가 거쳐서 홀 전자가 6개로 가장 많은 홀 전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4s 오비탈에 홀 전자가 있어요. 4s 오비탈 전자 쌍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자, 그래서 24번 크롬과 29번 구리는 바닥 상태에서 4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아닌 1개가 있더라. 조심하십시오. 자, 또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한 가지 더 복습을 해보면은 4주기 전이금속 원소의 전자 채워지는 순서를 봤을 때 어디부터 채워진다고요? 4s 오비탈에 먼저 전자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3d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철의 전자 배치를 보면은 철은 26번 원소예요. 26번 원소이기 때문에 바닥 상태에서 전자수가 몇 개더라? 26개에 해당이 되죠. 26개의 전자가 채워질 때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에서 전자 채워진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차를 볼까요? 26번 원소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똑같습니다. 19번째 20번째 전자. 자, 여기가 전자 먼저 채워졌죠? 4의 오비탈에 채워지고 나머지 6개의 전자가 3d 오비탈에 이렇게 채워지면서 이 3d 오비탈의 전자 쌍이 한 개가 존재합니다. 전자가 떨어질 때도 어디부터? 4의 오비탈에 먼저 떨어지죠. 그래서 4의 오비탈에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두 개가 떨어졌을 때 철 플러스 2가가 되면은 4s 오비탈에 전자가 없어요. 3d 오비탈이면 6개죠. 또 3d 오비탈에서 여기 전자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 내 반발력이 예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철은 플러스 2가뿐만 아니라 한 개가 더 떨어져서 플러스 3가가 됐을 때 이 전자 쌍에서 전자가 떨어지면서 홀 전자가 3d 오비탈의 5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원리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주기 전이금속 원소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사주기 전이금속 원소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교재 88쪽에 있는 동그라미 3번에 디귿과 리얼 전체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89쪽 전이원소들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일반적인 성질을 보더라도 우리는 몇 주기를 기준으로 보기로 했어요? 예, 4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21번 스칸듐부터 시작해서 쭉 가게 되면은 30번 아연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30번 아연까지 도달해요. 핵의 양성자 수가 같은 4주기 전이금속 원소면서 더 많죠. 핵의 양성자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핵의 양전하량이 더 커지게 돼요. 핵의 양전하량이 더 커지면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커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전자를 떼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첫 번째 전자를 떼내는 1차 이온 에너지를 보면은 대충 경량을 보면은요. 21번 스칸듐부터 30번 아연까지 가면 갈수록 1차 이온 에너지가 630부터 시작해서 906 정도까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24번 코르벤에서는 4s 오비탈 전자 몇 개? 1개. 29번 구리에서 또 4s 오비탈 전자 1개. 나머지는 바닥 상태에서 4s 오비탈 전자 2개. 그리고 녹는점 정량을 보면은요. 대충 이 바나듐하고 크롬에서 녹는점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바나듐하고 크롬에 나타나는데 여기 수치가 좀 이상하긴 한데 바나듐이 크롬보다 녹는점이 약간 더 높아요. 여기는 지금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듐이 크롬보다 녹점이 약간 더 높고 어쨌거나 간에 4주기 전이금속 원소에서 바나듐 크롬에서 녹점이 가장 높고 오히려 크롬을 지나니까 녹점이 어때요? 뚝 떨어지면서 갈수록 녹는 점이 작아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작아져서 마지막에 이 녹는 점이 점점 작아져서 아연이 되면은 이 녹는 점이 420도까지 뚝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은 3d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이렇게 3d 오비탈의 전자가 5개가 있을 때는 모두 홀 전자로 존재해요. 그랬는데 3d 오비탈의 전자가 이제 6개가 되면은 3d 오비탈의 전자가 쌍으로 형성되죠. 한 쌍이 있어요. 3d 오비탈 전자가 7개라는 것은 전자쌍이 2쌍이에요. 8개라는 건 전자쌍이 3쌍이고 3d 오비탈의 전자가 10개라는 것은 이 전자쌍이 몇 쌍입니까? 5쌍. 그래서 3d 오비탈의 전자쌍이 많아지면서 예상외로 전자 간의 반발력이 크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자와 핵 간의 인력의 요소를 상쇄하고도 이 전자 간의 반발력 효과 때문에 금속 결합력 자체가 작아지더라. 이 요소가 어디도 나타나냐면요. 대충 이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이상 크롬 정도부터는 크롬을 지나서 망간부터 시작해서는 원자 반지름은 127 피코메타, 126, 125, 124, 128로 거의 변화가 없죠. 오히려 어떻게 되면은 원자 반지름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 아연에서 원자 반지름이 이 망간이나 철이나 코발트, 니켈보다도 오히려 더 크더라. 왜 그래요? 이렇게 3d 오비탈의 전자쌍 그리고 4s 오비탈까지 전자쌍에서 전자쌍의 수가 너무 많아서 반발력이 커서 이런 경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4주기 전이금속 원소나 5주기, 6주기와 모두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4주기 전이금속 원소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4주기 전이금속 원소를 봤더니
4s 오비탈의 전자뿐만 아니라, 자, 앞에 철을 봤더니 어디에 있는 전자도 떨어져요? 4s 오비탈의 전자 먼저 떨어지고 또 3d 오비탈의 전자도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4s 오비탈뿐만 아니라 3d 오비탈의 전자도 떨어지면서 산화수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89쪽 중간에 있는 그래프 내용을 보면은 흔하게 나타나는 산화수가 삼각형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스칸디움은 전자 배치를 봤을 때 4s 오비탈의 전자 2개, 3d 오비탈의 전자가 1개인데 이 전자들 3개가 모두 떨어져서 플러스 3가의 산화수가 흔하게 나타나죠. 티타늄은 4s 오비탈의 전자 2개, 3d 오비탈의 전자 2개인데 이 전자 4개가 모두 떨어져서 플러스 4가의 산화수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바나디움 마찬가지 원리로 4s 오비탈의 전자 2개, 3d 오비탈 전자 3개인데 이 전자들 모두 한꺼번에 떨어져서 플러스 5가도 흔하게 나타나죠. 물론 플러스 4가나 플러스 3가나 플러스 2가나 나타나지만 전자가 모두 떨어진 플러스 5가도 흔하게 나타나요. 크롬 같으면은요, 플러스 3가하고 플러스 6가가 흔하게 나타나는데 크롬은 4s 오비탈 전자 1개죠. 3d 오비탈 전자 몇 개? 5개. 이렇게 해서 전자 6개 송두리째 다 날아가서 전자가 6개 떨어진 플러스 6가의 산화수. 그러니까 이 망간까지는 자신의 4s 오비탈과 3d 오비탈의 전자가 모두 떨어져서 플러스 3가, 플러스 4가, 플러스 5가, 플러스 6가, 플러스 7가의 산화수까지가 흔하게 나타나더라. 그런데 철부터는요, 흔하게 나타나는 산화수가 주로 몇 가입니까? 플러스 2가죠. 왜 그럴까요? 철부터는 이 핵의 양성자 수가 또 충분히 많아졌어요. 핵의 양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에 전자를 쉽게 잃지가 않죠. 또 철부터는 거의 반지름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핵의 양성자 수는 많고 이 반지름은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전자를 쉽게 안 잃죠. 이러면 어디부터 잃을까요? 4s 오비탈만 잃을까요? 그래서 4s 오비탈에 있는 전자만 잃기 때문에 플러스 2가의 산화수가 이렇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바와 같이 3d 오비탈의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플러스 3가. 그 다음에 코발트도 플러스 2가뿐만 아니라 플러스 3가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보통 플러스 2가와 플러스 3가까지 이 산화수가 흔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철, 코발트, 그리고 크롬 같은 것이 흔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크롬도 이 플러스 2가로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플러스 3가가 좀 더 흔하게 나타나고 크롬은요 플러스 6과 플러스 3가가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연은 4s 오비탈의 전자만 잃는 플러스 2가, 니켈 같은 경우도 4s 오비탈의 전자만 잃는 플러스 2가, 쿠리는 파닥 상태에서 원래 4s 오비탈의 전자가 2개예요? 1개예요? 1개죠. 그것 때문에 쿠리는 플러스 1가의 산화 상태도 흔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마킹을 하고 싶으면은 다음과 같이 마킹을 하세요. 철부터 시작해서 아연까지 이 플러스 2가에다 미시를 딱 치세요. 그리고 플러스 2가로 표시하세요. 이것들은 플러스 2가의 산화수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쿠리는 플러스 1가의 산화수도 흔하게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스칸디움 같으면은요, 플러스 3가의 산화수만 흔하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철부터는 이제 철이 들었어요. 나이가 26살이 되니까 26번 원소 26살이 되니까 철이 들어서 자기 원자과 전자 4s 오비탈, 3d 오비탈 전체 다 잃는 산화수 잘 안 나타나죠. 이 플러스 2가나 플러스 3가 나타나고 망간까지는 아직 철절기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학생들 남학생들을 뺏겨 먹으려면은 철절기 전에 몇 살까지? 25살 때까지 많이 뺏겨 먹으세요. 26살 지나면 남자들도 철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안 사줘요. 자, 이렇게 21번부터 25번 망간까지는요, 이 4s 오비탈과 3d 오비탈의 전자 모두 잃는 이런 산화수도 흔하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하시고, 전위금속 원소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니켈과 아연이 플러스 2가만 나타나고 스칸디움 플러스 3가, 나머지 것들은요 산화 상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조심을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89쪽 두 번째 섹션에 있는 창물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